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e need a big round of applause to welcome them. 정현선 교수님께서 태회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꽉 차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아까 이제 르네옵스 교수님께서 10주년을 굉장히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나중에 시청하실 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 동료애를 뜨겁게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르네옵스 교수님의 그 세계나 논문은 그 전부터 읽었었지만,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거는 뉴욕에서 2008년에 좀 이따 또 말씀하실 마이클 데스아니 교수님하고 저희 몇몇 그 국제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2년 전에 또 학회에서 뵀었고, 근데 그 17년 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의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10년 후에 저도 르네옵스 교수님 오늘 보여주신 그런 해안과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저도 기뻤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대담을 맡으면서 저희 경인교대에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부탁하기는 좀 뭐해서 저희 한 7명 정도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는데, 미리 받은 이 슬라이드를 전해주고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개 정도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2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킨 저의 챗GPT 5.0에다 놓고 20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눌 거니까 좀 중요한 테마들 비슷한 것들은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이야기 나눌 거를 좀 정리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미리 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인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디어 그 각자 해외에 이제 많은 친구들 만나면 나중에 조금 친해진 다음에 이런 걸 여쭤봐요. 개인적인 여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개인적인 여정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수님의 헌신에 대한 것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평생 미디어 리터러시를 헌신해 오셨고, 정말 이 40년을 해오신 게 너무 대단하시죠. 학문적으로도,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아까 보셨지만 저널 미디어 리터러시 에듀케이션 창간될 때 저도 굉장히 기쁜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밖에도 유네스코라든가 OECD, UN 등 국제기구 자문에도 참여하시고 전 세계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에 기여하셨는데, 어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브라질에 가서 거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디파트먼트가 생겨서 거기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셔서 한국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이 처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까 이제 그 학부 때 수업이라든가 또 어렸을 때 사서하셨던 훌륭하신 어머님의 교육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또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수님의 연구와 실천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Well, thank you. Thank you for asking.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I want to remember 먼저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there was a term called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등장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 bookstore. 서점에 가시면요, Used to be in a place
한 공간이 있죠. 하나의 어떤 이 룸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책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 지금 서점을 가시게 되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서점을 가게 되면 그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면요. 서점에는 마치 매거진과 같이 보이는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즉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가치 매거진이라고 불려져 있는 섹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매거진을 보게 되면 좀 더 저널리즘 스타일에 관련된 매거진으로서 예컨대 미디어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영향, 평가 또는 연구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디어 업계에 있어서의 협업,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티클이 있었고 또 미디어 규제에 대한 것, 동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기재하는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매거진은 결국에는 비전문가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이나 미디어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위한 거였죠. 사실 이렇게 공공교육에 있어서 이 분야를 적용하면 어떨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좀 더 이 매거진과 같은 이 가치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런 섹션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과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와 이런 분야도 있구나 라고 전무한 것을 깨닫게 됐던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왜 이 업계에 종사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미디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미디어 소비자로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커튼을 좀 더 들쳐서 미디어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특히 청중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함께 다가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전문가로서 제가 몰랐지만 일부 이런 집필을 하시는 교수님들 분들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학계와 그리고 저널리스트 간의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강력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있어 말이죠. 를 들으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저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조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특히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기에 되게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예,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네. And I have a question for you. 저도 역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We have a whole generation. 전반적인 세대를 보게 되면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튜버들도 있고 틱토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비공식적인 미디어 교육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전달하시는 그래서 좀 더 이런 창의적인 플랫폼으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미디어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은 꽤 많이 있으시는데 또 그런 방송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자. 그런 이야기들도 좀 했고 이제 졸업생들도 나와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같이 하시죠. 네. Absolutely. And 네, 저도 그럴 의향이 있고요. 티ffany 퍼거슨님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티ffany 퍼거슨님의 경우에는요. 22살, 23살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요. 대학생을 졸업을 해서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12살 때부터 제작을 혹은 13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나긴 유튜버의 역사가 있는 분인데 series called 인터넷 분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좀 더 해설용 비디오를 업로드해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호기심 기반을 통해서 전달하는 영상들을 업로드한 분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사려 깊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에 인터넷 문화를 무엇을 접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같이 참여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터러시의 확장과 개념적 구도의 명료화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오늘도 이제 강연에서 리터러시의 확장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 특히 뉴스 리터러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 어쩜 한국이랑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같이 토론을 좀 하자고 방학 때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용어들,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등등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신다고 그러시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보기엔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닌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해야 되는데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고 너무 헷갈린다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OECD와 관련해서 2029년에 나오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 프로젝트인 미디어와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개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 준비하는 미팅을 하면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AI를 아까 이제 미디어의 하나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강연 중에 해주셨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 특히 거기에 이제 초점 두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great. Thank you.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ECD, OECD에서는 a special unit called 특별 부서가 있죠. 혁신 도메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매년 4, 5년마다 결국에는 새로운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테스트도 기나긴 시간 동안 연구를 왔는데요. 여기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굉장히 말 그대로 다중 모달리티, 예컨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그래프나 차트 형식으로 정말 잘 구현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포괄적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이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 그대로 이런 피자 테스트를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계속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개발하느냐면, 전문가, 특히 4명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여기에는 이 정보에 대한 오정보, 허위 정보를 담당하는 전문가분도 계시고요. 또 당연히 컴퓨터 과학자 분도 계십니다. AI, 즉 교육에 있어서의 AI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는 결국에는 이 읽기,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중점으로 하는 읽기 전문가, 그리고 제가 있죠.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lmost a year. 거의 1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이론적인 모델을 설계하는데 테스트에만 설계 시간을 기여했습니다. 실제 테스트가 무엇을 계측하느냐 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좀 더 And ideas. 저자와 그리고 여기에 함께 이런 청중들, 관객들이 메시지와 의미와 재현성과 그리고 모든 이 현실들, 결국에는 총 3개의 카테고리를 이론의 가치, 미디어 리터러시와 겸비를 해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그 각각의 요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어에 대한 내부적인 것, 그리고 AI에 대한 내부적인 것 볼까요? 예컨대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드 보겠습니다. Thank you, here. 결국에는 뭔가 이론적인 이런 사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미디어 메시지가 사람들로부터 개입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술은 아닙니다. 그냥 수학에 기반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즉, 미디어 메시지가 결국에는 구성된 요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구성 요건도 알아야 하겠죠. 미디어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요. Each of the theory 각각의 이론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각각의 조명을 해보면서 역시 이 여정까지 1년 정도 걸렸고요.
이제는 운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변수를 기반으로 한 운영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계측을 하느냐, 학생들에 대한 이해력을 계측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스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설계를 하는 부분은 총 100여 개의 국가의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일부 국가들이 학교에서의 기술력이 높은 국가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가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Scenario based. 시나리오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You will have search engines. You will 검색 엔진이 있거나 혹은 젠 AI, 생성형 AI가 있거나 이메일 또는 미디어 툴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거죠. 약 14분 정도 같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모듈을 통해서 us that you have to be the moderator 함께 for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즉 소셜 미디어에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 부분,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측하기 위해서 접근성, 분석, 그리고 의사 결정력,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윤리적 사고까지 같이 기반을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계속 개발시킴으로써 파일럿 테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에 대한 표준, 기준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파일럿 테스팅을 통해서 약 수십여 개의 나라는 국가로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 테스트 결과를 같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일럿 테스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 2029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될 것 같고 2018년에 디지털 리터러시 테스트가 처음에 OECD 피사에 이제 도입되었을 때도 이렇게 그런 활동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미국의 SAT에 해당하는 그런 시험인데 아무래도 좀 직필평가 중심이다 보니까 정답을 고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이제 수행평가를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수행평가의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Well, you are making such a good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yes, me.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스킬업, 즉 확장이 되지 못하냐. 핀란드, 독일과 같은 보게 되면 아동들마다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들에게 다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스킬업을 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즉 우리가 교육을 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같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OECD 피자 테스트에서는 함께 재사고력을 증진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여기에는 뭔가 객관식이 없습니다. OECD 피자 테스트에서는 객관식이 아니고요. 시나리오, 상황 기반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마치 게임과 같은 테스트 참여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의 분석력과 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희가 테스트를 설계했던 가능성은 결국에는 각각의 해당 어떤 주제에 관련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기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같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진행될 제리자크 교수님의 워크숍이 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K-pop 디먼 헌터스를 또 재미있게 보셨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런 투어를 좀 했는데요.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세련된 기술들도 있지만 이렇게 현수막도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또 언급하신 알고리즘적인 개인화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공동체의 결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특히 한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다른 나라도 조금씩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은 법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고 굉장히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도 검정을 받을 때 인종이든 민족이든 종교든 무엇에 대해서든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텍스트는 교과서에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그런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려면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아까 말씀해 주신 마지막에 미디어, 기술, 사회에 대한 용기 있는 대화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가서 맞서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지금 질문 주제만으로요,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컨퍼런스 주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가짜 뉴스 위기가 등장하면서요, 미국의 교육자들도 여기에 심층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결국에는 시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약 10에서 15년 전으로 거슬러 들어가게 되면 좀 언어를 진행하는 교육자, 영문학 혹은 다른 어떤 외국어를 진행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도부터 가짜뉴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회학 연구를 진행하는 교사들이 또 교육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의 큰 관심은 이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논쟁을 오히려 교육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시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논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굉장히 날카로운 서로 비판적인 어떤 의견들이 계속 오가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다양한 글로벌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화가 논쟁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논쟁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토론 형식의 교실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주목을 하게 된 거죠. 학생들로 하여금 경청 스킬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에는 좀 더 비공식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함께 이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적 시민으로서 함께 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에는 좀 더 이런 문제를 더 대응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좀 더 이런 추론적인 부분들과 또 이런 근거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텍사스 주를 보시게 되면 미시시피, 플로리다 주를 보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시민성으로서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각각의 어떤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을 이해하기와 같은 내용들을 교육하게 됐습니다. 사회학과 전문가들, 교육가들 입장에서는 단지 그냥 자체적인 어떤 아젠다를 교실에만 그냥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학생들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좀 더 여기서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탐구해 나가는 거죠. 일부 도전 과제가 민주주의 시민들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드러내면서 하는 거죠. 물론 이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the likes and the clicks. 어떤 우리가 좋아요라든지 클릭 수라든지 이런 것들, 메시지에 대한 수, 여러 가지 선도성을 있는 선정적인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뭐 데모가가 혹은 갈러리와 같은 여러 가지 좀 더 사회적인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뭔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증오를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컨텐츠를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딱 뭔가 불이 번쩍이듯이 학생들은 내가 이 인플루언서가 이런 감정을 올린 거 내가 봤어. 그런데 나는 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감정을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나도 왜 이런 분노를 같이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런 사고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좀 더 대화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공유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자로서 미래의 시민성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시간 관계상 사실은 너무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일단은 하게 될 텐데요. 대학 교수들이 또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난 여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디지털 인터넷 밈과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저희 박사과정 학생하고 이제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고, 근데 그때도 저희도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일종의 역할놀이 같은 거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실에서는 아무도 이거는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학생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내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고등학생들한테 참 많이 배웠고 용기를 내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한 작은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많이 여쭤보고 싶은 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교사 지원이나 기술 중심의 압력과 관련해서 특히 에듀테크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컨셉으로 떠오른 것,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여쭤보고 싶은 건 많았지만,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디어 에듀케이션 랩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웨비나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요즘 줌이나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서 통역도 잘 되니까 더 관심 있으신 건 우리 리네옵스 교수님께서 매주 하고 계시는 미디어 에듀케이션 랩의 웨비나에 좀 새벽에 잠이 안 오실 때 참여를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서 교수님께 약간 감사의 말씀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나라에 또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하고, 단지 미디어 교육학자로서 때로는 학자가 아니라 그냥 옹호자가 되기를 요구받을 때가 있고, 너무 연구를 하다 보면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못난 학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리네옵스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연구를 했다가 옹호를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포지션을 바꿔보는 그런 저의 모델이 되어주신, 저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